경기도 2차 임고특강 서준혁의 밀서 세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자료는 102쪽. 일곱 번째,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교사 역량 중에서 핵심 역량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곱 번째는 안전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개념, 학생 인권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중요하다기보다는 서울과 경기도는 워낙에 학생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격생 꿀팁들도 여러분들 다 너무 소중한데요. 봐봐요. 안전에 대한 교육은 더 추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요즘 학교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은 저희 학교도 어제도 했어요. 그리고 화재 대피 훈련 등을 지역 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나침반 교육 중요해요. 나침반 교육,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 그게 나침반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나침반 교육 찾아보시면 보통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막 만든 자료들인데 5분 정도로 영상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안전교육 측면 나오면은 지역 소방서와 지역 기관과 연계한 지진 대피훈련, 화재 대피훈련을 뭐 실시하고 나침반 교육을 강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끌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합격생 꿀팁.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래서 교사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 그러니까 항상 답변할 때는요, 구체적인지 이게. 그러니까 너무 거시적으로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래요? 교실 안 소화기 위치 파악 및 정기 점검. 여러분들, 교실마다 요즘에는요, 소화기가 다 있어요. 교실마다, 복도마다 다요. 그래서 우리 교실의 소화기 위치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평소에 수시로 교육하셔야 되겠고, 실습 중심으로 정기 점검해야 되겠고, 눈에 띄는 곳에 대피도 부착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지진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은 어디로 대피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학급 앞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안전교육의 방법이 되겠지요. 105쪽 보시면 학교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할머니 교육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거 교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교육 받았었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구나. 근데 설마 그 2차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죠. 109쪽 보시면요.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이거 2017년 중등 구상형 2번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대 표준안이 뭐다? 생활, 교통, 폭력 신변, 약물 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그래서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 신변안전 영역을 강화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초등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봐야 되겠구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122쪽에 보시면 부침사, 재난대비 학교 안전교육, 경기도 안전교육 중심사항이래요. 그래서 7대 안전교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있네요. 2번,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들, 그게 5분 안전교육, 나침반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애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상문제. 체험학습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127쪽은 이제 8번째 주제,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제가 여기 이렇게 중요성 좀 떨어진다라고 제가 그 강의 노트에 표시를 해놨는데, 다문화교육은 중요해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작년에도 저희 반에 다문화 아이가 있었고요. 올해도 다문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다문화 아이가, 그러니까 보통은 엄마가 필리핀 사람, 엄마가 베트남 사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요, 아예 그냥 외국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아예 일하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이신데, 그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일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냥 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 한국과 전혀 관련도 없어. 엄마, 아빠도 외국 사람이고. 그런데 부모님이 직업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외국인 학교에 안 가고 그냥 일반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문화 교육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지도 방법 어떻게 할 건데, 다문화 가정 학생 멘토링 지원하고,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시키고, 그쵸? 그 애가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 교육을 다른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겠고,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 한국어 강사 학교 도입을 통한 충분한 언어 교육 기획 제공해주고, 일반 교사 대상으로 하는 충분한 다문화 연수시키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교육도 병행시키고. 왜? 다문화 아이는요, 학교에서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부모님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그 아이가 학교와 가정에서 병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 9번째는 교권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권의 뜻, 학생 인권, 교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원 지원 체계, 학교 단위 학습 공동체 활성화시키겠다. 학교 단위 연수 시스템, 교사 동아리 지원. 131쪽 마지막 10번째 혁신 역량 이제 끝입니다. 10번째 테마는 마을교육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원래 여기 지금 제 강의 노트 혹시 보이시나요? 경기도 특색사업, 마을의 거점, 학부모 협조, 협동조합 역할. 그게 마을교육 공동체. 다시. 마을교육 공동체가 애초에는요, 경기도 특색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거점으로 학교를 삼고 학부모 협조가 필요하고 학교가 협동조합 역할을 하자.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가 요즘에는요, 전국의 모든 교육청, 학교로 퍼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맞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학교에서 교사들만 담당하고 학교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이 함께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는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답변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협동조합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학교는 개방 공간, 열린 공간이 돼야 되겠고, 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애들이 학교하고 나면 끝. 5시 교사들 퇴근하면 문 닫고 다 끝,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많고, 좀 이렇게 인구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마을교육 공동체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 학교를 개방 공간으로 삼고,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고, 또 학교에서 무슨 열린 아카데미, 열린 시민 아카데미 그런 것들도 만들고, 주말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또 마을 어떤 체육대회 그런 것들도 하고, 주말에 열린 장터도 만들고 벼룩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학교를 아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지역에 또 어떤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어떤 마을에 1일 강사 이런 것들을 초빙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자. 그러면서 마을이 같이 살아나도록 하자. 그런 어떤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쪽 마을교육 공동체까지가 이제 혁신 역량 10가지 끝이 되겠고요. 132쪽 핵심 역량 8가지입니다. 이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좀 어떤 교육학적인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은요, 여러분들 수업 나눔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전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가 어떤 성전이었잖아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나갔잖아요. 물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이 나가는데, 교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이요.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급 교육과정 재구성, 그러니까 담임이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저는 지금 4학년 담임인데, 수학 4학년 2학기 나갈 때, 아이들이 수학에서요,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게, 전 지금 4학년이니까 곱셈, 나눗셈을 특히 어려워하고요. 분수, 소수를 어려워해요. 그리고 좀 애들이 좀 쉬워하고 좀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도형 파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4학년 2학기, 지금 제가 교과서가 없는데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게 4학년 2학기 수학 1단원이 아마 분수고 3단원이 소수고 5단원이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삼각형, 4단원이 사각형, 6단원이 다각형. 그리고 저도 수업 나갈 때 무조건 1단원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수학 진도 나갈 때 애들이 좀 쉬운 것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단원 삼각형 나갔고, 4단원 사각형 나갔고, 6단원 다각형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다각형 이제 단원평가 볼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좀 어려운 거를 뒤로 미뤘죠. 대신 앞에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수, 소수, 덧셈, 뺄셈 이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좀 쉽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꺾은선 그래프 나가면서 재밌게 수학 마무리 끝.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 익힘책을 1학기 때는 제가 수학 익힘책을 같이 풀어봤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풀고 일부러 이제 수업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 풀고 수익을 과제로 내주고요. 근데 수익도 수학의 익힘책도 안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실험 관찰은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사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도 저는 하는 실험 있고 안 하는 실험 있고 실험을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교사가 판단했을 때 교육 목적상, 교육 과정상 이게 학생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재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수업 실현에서도 그 과목과 주제, 수업 목표 그런 게 제시되고서 이 수업 내용들을 뭐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시오. 그게 수업의 전제 조건으로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장면은 이런 장면인데 저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이런 걸 할 때 이런 과목에 이런 내용들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필해도 이 사람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을 잘 알고 있구나. 교육과정 재구성은요 엄청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목 모든 차시를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을 알고 있고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육 목표를 도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집단 토익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제 실현을 하고, 수업 나눔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급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 교육과정 나와 있고 재구성의 방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7가지 창의지성 역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의 이유, 2차 수업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신의 수업 의도를 면접관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업 과정을 재구성했다면 당연히 재구성 의도, 목적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런 의도와 이런 목적으로 수업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움 정리.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쓴 건데, 배움 중심 수업, 여러분들이 2차 수업 실현에서 배움 중심 수업은요, 거기서 배움은 뭐다? 자기 생각 만들기. 수업 나눔은요, 다른 사람과 자기 생각 나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 안에 학생들이 배움이 있어야 되겠고, 학생들도 나와 다른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한다고요? 토의, 토론, 협력 수업 이런 것들,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것이죠. 일기자로 교육과정 재구성 쭉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146쪽) 학생 중심 교육과정에 의해 경기도 교육과정의 기저. 이것도 다 그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151쪽 학년별, 학급별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학년별로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시도 교육청, 각 교육청마다 교육과정이 있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학년의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인데 4학년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계속 모여서 협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4학년들에서 어떤 것들을 뭐 강조할지, 어떤 것들은 좀 뺄지, 그런 것들을 학년 교육과정 짜고, 또 그 안에서 학급별 교육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교육관에 따라서 또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급 경영. 이건 이제 교육학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만의 교사관, 학급 교육 철학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학급 경영을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서 학급 경영을 할 것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도 본인이 좀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부학생의 꿀팁 보시면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 3월 되면은 담임이 돼서 그 담임을 끌고 나가야 돼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신규들은 고학년을 많이 주니까 5학년, 6학년, 요즘 5학년, 6학년이요 엄청 크고 애들이 키도 크고 막 성숙해요. 또 막 맘먹으려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반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나는 나중에 어떤 교사가 돼야지, 또는 나는 교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는 쭉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담. 이것도 교육적인 내용입니다. 상담. 그래서 뭐 상담의 원리 이런 거는 2차 면접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담에서는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저 이거 썼는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강의할 때는 제가 이거 얘기해서 막 학생들이 빵빵 터졌었는데요. 상담의 원리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적 이해가 중요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신도림역 영숙이 인터넷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신도림역 영숙이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 신도림역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만났는데 막 얘기를 막 몇 시간 동안 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딱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 너 잘 지내냐? 뭐 하고 살아? 끝. 근데 여자들은 헐 대박 진짜. 이게 그 김지훈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여자들과 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뭐라고요? 헐, 대박, 진짜. 이 세 가지만 잘 말하면 여자와 대화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리액션이 부족한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156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반 상담자와 달리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